자, 카메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시장킥, 이슈킥 들어가 봐야 되는데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죠.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앞에 김준영 아나운서가 화두를 던져줬는데 SK 하이닉스 4분기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주가는 또 역행하고 있고 실적 징크스가 매번 있긴 한데 반복적이긴 하고 뭐 재료의 노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좋을 줄 알았어.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을까? 그건 잘 모르겠네. 이래서 주가의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걸까요? 일단 뭐 우리나라 오늘 새로 나올 거라고 대부분 다 예측을 하셨을 거예요. 실적은 8조 이상 나올 걸로 봤고 지금 역대급 사실 보너스를 지급했는데 네. 1,500%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나왔죠. 예.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8조가 넘었다는 거는 뭐 사실은 물론 이게 반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계상에. 연간으로 지금 최고 실적을 또 냈고요. 보통 이러면 이제 미국 시장은 더 올라가죠. 예.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한번 파는데 지금 최근에 20만 원 돌파한 이후에 계속 연일 공공행진을 하고 있었고 어제 또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가. 그러면서 사실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나라죠. 네. 못 샀던 분들 사시라고 또 이렇게 빼주죠. 예, 세일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컨콜 진행 중인데 하면서 지금 자꾸 뉴스들이 이제 스팟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HBM의 이제 매출 비중은 그 전체 D램에서 40%를 넘었다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있을 그 출원형 반도체 시장, 그다음에 에이직 반도체 시장에서도 HBM의 사용처는 확대될 거다. 이미 브로드컴이 한번 얘기를 했었고 그 외에 테슬라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HBM이 공급 과잉이 될 거라는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불식이 됐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하이닉스가 24만 원 작년 7월에 24만 8,500원을 고점을 찍고 빠졌는데 그때 빠졌던 논리들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 해소가 됐고 그때 이제 크게 떠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다 조용히 하고 계시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뭐 레거시가 안 좋다라고 계속 또 공격을 했었는데 레거시도 생각보다 데이터 센터향으로 좀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 또 SK 하이닉스가 했고요. 그 외에 이제 물론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뭐 노트북 같은 이제 소비재가 살아나냐의 또 문제도 있겠지만 이미 코로나 기간에 이제 많이 팔렸던 것들이 이제 연한을 거의 다 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교체 주기가 온다라는 거는 네. 저도 지금 그 무렵에 휴대폰 샀는데 이제 교체를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하반기부터는 레거시가 돌아선다라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는 SK 하이닉스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뭐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걱정을 하지 말아라. 연예인과 엔비디아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했는데 네. 어제도 엔비디아 또 급등하면서 지금 시총 1위를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오늘 빠진다라는 거는 그냥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별하게 뭐 기대가 뭐 9조였는데 8조 나와서 빠졌어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면 기대에 부응해서 잘 실적 나왔고 예상치가 어긋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단기 이제 상승에 따른 이제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나온다라고 보시고 오히려 저는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SK 하이닉스 빠지는 거는 또 한 번의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이제라도 사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공격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조정은 단순 차익 매물에 의한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네. 주가가 뭐 매일 오를 수는 없으니까 이성웅 차장은 어떻게 보세요? HBM 얘기도 좀 해보시고. 다 거의 뭐 90% 네. 뭐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나머지 10%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약간의 관망세 이런 부분만 좀 SK하이닉스 주가의 좀 변동성을 계속 자극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SK하이닉스 계속 지금 저평가는 맞습니다. 우선 실적도 실적이고 영업이익률이 거의 지금 50% 가까이 육박을 하고 네. SK하이닉스가 좀 HBM이나 여러 가지 고부가 가치 상품, 그러니까 현재 그 독점적인 위치라기보다도 거의 이제 HBM 쪽에서의 엔비디아 공급에 대한 부분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가치가, 그러니까 그 마진이 많이 남는 제품 쪽으로 계속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위에서 누가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제 SK하이닉스의 이런 영업이익과 또 이제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는 맞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실적 추정이나. 그리고 이번에 실적을 통해서 단순 어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증가한 것보다도 현금 자산이 많아졌고 차입금도 줄어들었던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재무적인 개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시장 자체, 말씀드렸던 10%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그 실적이 좋고 갈만한 종목들이 약간은 뭐 명절 전후로 했을 때 주가 좀 조정받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명절 기간 때 어떤 트럼프 미국 쪽에서의 글로벌 상황이 어떻게 뭐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른바 할리데이 리스크. 그렇죠. 네, 연휴 기간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서 불안하니까 일단 좀 조금 비중을 줄이자. 뭐 그죠. 이런? 그 연휴 기간 때 우리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많이 올랐던 종목으로 해서 뭐 세론이라면 고점 매도잖아요. 근데 고점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SK하이닉스 주가는 더욱더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세론이라기보다는 단순 이 좀 차익에 대한 부분을 네. 현금성 자산을 좀 만드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네. 오히려 좀 주가가 오늘 뭐 지금까지 올라갔던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주가에 대한 조정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네.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의미 있는 조정은 아니다. 네네. 단순 어떤 쉬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산다라는 것보다도 보유자 영역에서는 정말 뭐 오늘 주가 떨어지고 명절 전에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의 이런 그 랠리 부분은 뭐 삼성전자도 많이 비교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상반기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계속 이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삼성전자 뭐 작년에도 많이 떨어졌고 뭐 엔비디아에 대한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은 다 틀렸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검증이 됐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관점 또 보유 관점은 좀 계속해서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영업이익률 얘기하셨잖아요. 네. 영업이익률이 높으면은 그거를 납품받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남기는 거 아니야? 좀 깎읍시다. 이게 이제 CR이라고 하는 네. 비용 뭐 코스트 리덕션이라고 영어로는 자꾸 쓰는데 그런 거를 이 하이닉스의 엔비디아가 조금 의학을 준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안 깎아주면 마이크론한테 더 물량을 돌려버릴까? 이런 우려의 리스크는 없을까요? 그러기에는 지금 마이크론이 이제 막 급하게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고 네. HBM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는데 거래처는 더 늘어날 걸로 보죠. 지금 거의 한 90% 이제 뭐 최첨단 HBM 같은 경우는 다 엔비디아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이제 TSMC의 물론 캐파가 증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거를 깎을 이유가 전혀 없죠. 본인들도 굉장히 비싸게 받고 있는데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은 거의 70%가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역발상이네요. 이거 네, 깎으면은 그쵸. 자기도 판매를 깎아야 되는 명분이 생겨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굳이 지금은 갑의 위치에 있는데 네. 애플이 이제 그 예전에 한참 잘 나갈 때 지금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플이 신제품이 나올 때 보면 부품사들한테 신제품의 새로운 모델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대부분 마진율을 한 20%씩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기 모델이 나올 때마다 그걸 이제 깎아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지금 하이닉스를 쪼아서 지금 영업이익률을 떨어뜨린다 이런 거는 사실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40% 이상 영업이익률이 나올 걸로 보는데 그만큼 HBM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고 수율을 올리는 게 사실은 수율을 잘 올렸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업이익률을 갖고 걱정하기보다는 이런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10배가 안 된다 PER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지나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크릿 산업이라고 해서 PBR로 계산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성장 섹터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또 PER로 계산을 해도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엔비디아는 PER로 계산하는데 왜 우리는 PBR로 계산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너무 그동안
해왔던 대로만 지금 뭐 PBR이 2.5배가 넘어가면 과하다. 네. 뭐 1배 밑으로 빠지면 싸다. 뭐 이렇게만 계산할 건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원론적인 얘기지만 뭐 지난해부터 주식시장에 대두가 됐던 이 밸류업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으로도 국내 기업들은 참 그 고질병처럼 돼 있는 게 대기업들이 이제 이익이 이렇게 나는 부분을 뜯어보면은 벤더사의 이익을 쭉 뽑아가가지고 착취라는 표현까지는 쓰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기업들 문화는 비싸게 주고 사서 정정당당하게 비싸게 주고 팔자. 네. 그런 개념도 상당히 공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성웅 차장은 요 주제를 가지고 정하자.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어요? 일단은 역시 뭐 반도체 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HBM 외에는 뭐 지금 이제 낸드 가격도 떨어지고 다른 쪽은 좀 보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뭐 그러기 때문에 모르죠. 또 뭐 삼성전자가 어제 갤럭시 AI를 발표했잖아요. 뭐 이 언팩이라고 하는 거 행사를 미국에서 해가지고 우리 시각하고는 좀 안 맞아서 새벽 3시인가 그걸 했는데 뭐 아직은 이제 반응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모바일 디램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수요가 되살아난다면 뭐 AI 디바이스, 뭐 XR 기계도 또 나왔더라고요. 애플도 나오고 삼성도 내놓는 것 같은데 그런 쪽의 수요가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기대치도 않았던 수요가 혹시 살아난다면 반도체 별로 안 좋으시다고 이제 그냥 안 좋은 것보다도 뭐 주가적인 상황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역시 이제 아직까지는 뭐 HBM이나 뭐 AI 쪽과 관련된 쪽에 유동성이 몰리는 현재 상황이고 이제 막연한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그런 삼성전자에 대한 그 저가 매수를 저가라기보다도 저평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할 수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한다는 자체는 좀 위험한 발상이지 않을까. 삼성전자를 지금 건드리는 건? 삼성을 건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SK하이닉스랑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를 비교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뭐 31일 날 이제 뭐 컨콜도 하겠지만은 그 전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썼지만은 안 됐고 결국은 HBM에 대한 어떤 목표치 달성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1차적인 또 이제 그 삼성전자의 지금 평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그 뭐 실적이나 이런 뭐 잠정치는 다 공개가 됐었고 결국은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목표치 달성이나 또 이제 그 달성했을 때 과연 제 저가 HBM만 또 납품하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앞서서 저희가 얘기 말씀드렸듯이 SK하이닉스는 고부가 쪽으로의 이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이 시장을 뒤늦게 좀 안타깝지만은 좀 약간 뒤늦게 발등이 불 떨어지는 느낌처럼 가고 있는 현재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 측면 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도 결국은 HBM만 얼만큼 이제 그 전체 비중 쪽에서 늘리냐 또 이제 그 내용을 따져봤을 때도 또 저가 쪽으로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또 마진이 많이 남지가 않은 상황에서는 또 시장에서도 이상하게 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조상은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다방면에 어떤 잭팟을 터트릴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은 가능성이 좀 생각보다 좀 낮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선택은? 그죠. 뭐 SK하이닉스도 하고 역시 뭐 밸류 차이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에 대한 뭐 TC의 본더나 뭐 이쪽은 3월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고 있고. 3월? 네. 근데 3월까지 간다는 부분이 3월 특정하는 이유는 혹시 있나요? 제가 그 엔비디아에 대한 AI 쪽에서의 그런 수요나 이런 부분은 연말 내내 잘 가겠지만은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적인 상태가 분명히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도 그대로 연결을 시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제 주가가 좀 갈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3월까지는 굉장히 좀 분위기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뭐 이 지원 쪽을 계속 엔비디아나 빅테크 기업들한테 초반이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문을 많이 열고 있죠. 물론 뭐 돈 싸들고 들어와지만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게는 없고 사실 뭐 어제도 AI 발표했지만 4년간 700조 원 뜯어보니까 결국에는 돈 싸들고 오면은 다 열어줄게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3월을 특정하고 뭐 어떤 이 라인을 했는데 제 얘기가 자꾸 빗나갈까 봐 선택 빨리. 그렇죠. 네. 그러면 SK는 한미반도체인데 네. 이제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로 네, 선택. 네. 어제 한미반도체 저희 출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그래서 장비는 어디에나 다 쓰이니까 뭐 하이닉스가 됐건 지금은 하이닉스 향이 좀 강하지만 삼성전자의 선택도 분명히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건 기업끼리 풀어야 되는 문제고, 삼성전자 필요하면 장비 사겠죠. 거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있고 한미는 여러 군데 많이 공통 분모로 지금 들어가 있는 기업인 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건희 대표는 저도 선택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미반도체도 저도 선택을 했고요. 한미반도체. 일단 어제 좀 급등을 해서 오늘 조정이 좀 나오긴 하지만 네. 여전히 지금 못 사면 못 살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지금 뭐 어제 사장님 나오셔서 뭐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일단 마이크론향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나가고 있고 SK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둘 다 지금 캐파 증설에 지금 미친 듯이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웨이퍼 기준으로 거의 한 70% 이상 HBM을 많이 만들거든요. 네. 그러면 많이 쓴다라는 건데 디램 물량을 줄여서라도 지금 HBM을 더 만드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도 이제 수주가 나오긴 했지만 마이크론향 이제 수주 얼마 전에 싱가포르 가서 이제 박동신 회장님이 거기 가서 코팅하고 오셨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결국에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마이크론 쪽에서 지금 한미반도체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에 파는 것보다 마이크론에 파는 가격이 더 비쌉니다. 네. 이게 삼성전자랑 같은 방식을 쓰고 있고요. 마이크론은.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삼성전자도 굳이 한미반도체를 안 쓸 이유는 없다. 뭐 소송 얘기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소송 관련돼서 이미 그 사건은 끝난 지 오래됐고 그건 옛날 얘기고. 예, 옛날 얘기고 뭐 지금 한화하고 좀 불편하지만 뭐 같이 뭐 다 잘 되면 좋은 거고. 사이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미- 뭐 삼성전자와 한미랑 한미반, 삼성.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언제 또 삼성전자가 이 뭐 한미반도체를 또 러브콜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게 없더라도 일단 HBM 만드는 3개 회사 중에 2개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를 버릴 이유가 없죠 우리가. 네. 그리고 이제 테크윈 같은 종목이라든지 뭐 PSK홀딩스 같이 이렇게 HBM 관련된 회사들, 특히 테크윈은 또 삼성전자 러브콜도 받았잖아요 이번에. 네. 그런 거는 결국은 HBM 관련돼서 검사 장비를 만들든 아니면 본딩 장비를 만들든 이런 회사들은 지금 여전히 조정받고 다시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조금 더 부가 드리면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타임 스케줄이죠. 1월에 CES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가전쇼란 말이에요. 근데 모빌리티 뭐 자동차가 들어나와가지고 많이 했고 그 반도체에 한번 이벤트가 있었고 2월에는 우리 잘 알고 있는 MWC 모바일 월드 컨글레스 뭐 그렇게 표현하니까 네, 그게 있고 3월에 GTC가 있단 말이에요. 네. 3월에 젠슨 황이 주최하는 GTC가 있는데 그게 빅 이벤트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이벤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IDM이라고 하는 종합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뭐 테슬라가 인텔을 인수하려는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분명히 근거가 있어. 그러면 자기네들이 직접 생산하게 되면 장비가 엄청 쓰인단 말이죠. 네. 하여튼 그 두 가지 이벤트가 봤을 때 한미반도체와 그다음에 또 고밸류체인 SK하이닉스 시간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 끝내고 두 번째로 가서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 또 나왔네요. 매출 4조 5천억 돌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그 공장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증설, 캐파 증설 얘기만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 미국 자체적으로도 저가 야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공통적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입김에 어떤 글로벌 제약사 또 미국 제약사들 같은 경우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국인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뭐 수주나 어떤 실적 부분은 그 전에도 약간의 좀 실적에 대한 부침이 좀 있었지만은 전망 자체가 다시 한번 좀 180도 바뀐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좀 빠르게 지금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수주나 뭐 앞서서 저희가 SK하이닉스 얘기했지만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SK하이닉스만큼은 아니지만 이 바이오주 안에서도 그래도 실적을
이 담보하는 몇 안 되는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됩니다. 이건희 대표는 네. 포인트를 볼까요? 제가 또 중간에 자꾸 껴들어서 이게 안 되는데 네. 입이 근질거려서. 네, 말씀하십시오. 어제 딥마인드 CEO가 다보스 그 구글의 딥마인드죠. 네. CEO가 다보스에서 밝힌 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서 새로운 모든 질병 치료제 설계. 그러니까 AI 바이오라는 얘기죠. 이제 시발점을 터뜨린 것 같아요. 이게 또 분명히 며칠 상간에 또 회자가 될 건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을 생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대량으로 뭐 시행착오를 겪어서 대량으로 막 찍어봐야 되는데 CMO나 CDMO까지는 아니고 CMO가 그래서 뭐 쭉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이게 그래서 예. 아마 저의 뇌피셜이에요. 네. 예. 일단 뭐 말씀하신 그 단백질 구조를 파악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약 후보 물질을 빨리 만들어내는 네. 형태의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AI 뭐 신약 물질을 개발한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칩도 없는데 뭐 사실은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먼저라고 보고 있고, 네.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만들면 되는데, 올해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얘기한 걸 보면 사실 ADC 관련돼서 이제 새로운 지금 대세인 ADC를 본인이 네, 만들겠다. 이중항체? 예, 이중항체 한마디로 표적항암제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공장도 6공장 증설 예정이 나오고 있죠. 4월부터는 5공장이 가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공장을 늘린다고 하는데 그럼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중요한데 한마디로 이제 의료업계 파운드리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CMO가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수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주가는 그럼 왜 이렇게 4% 정도밖에 안 올라가냐? 근데 밸류를 보면 굉장히 비쌉니다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면 거의 7, 80배 가까이 되거든요 PER로. 네. 근데 물론 영업이익률 한 30%짜리 회사가 7, 80% 정도 7, 80배라는 거는 사실은 좀 올리기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가 그닥 많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또 제한돼 있어서 빨리 결론부터 듣고 끝내야 됩니다. 결론이 뭐 선택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ST팜 이런 CMO, 네. CDMO 기업들이 1순위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실적 담보 대비해서 또 이제 로열티나 수치 대비해서 많이 안 올라간 게 바로 이제 유한양인 것 유한양이? 같다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현재 뭐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에요. 네네. 뭐 금리나 어떤 조달 우리나라 정국이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자금이나 어떤 이게 수주나 이런 부 받는 부분도 좀 제한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오 안에서도 종목들을 좀 추려서 전략적인 어떤 트레이딩하는 게 좋기 때문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뭐 유한양의 이 정도 종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희 대표 건론. 네,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조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네. 한 2년 뒤면 알테오젠이 1조 3천억 정도 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알테오젠 추천하고요. 네. 예, 지금 미리 많이 선반영돼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계산하면 사실 더 가도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외국인 지분 다시 늘리면서 반등 주고 있는데 여전히 주목해 봐야 된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금리가 좀 폭등하고 네네. 개별적 이슈가 좀 소멸되면서 주가도 많이 눌렸는데 다시 한번 전고점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시간 조절을 제가 잘 못해가지고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입니다.